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뭐 침공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다. 지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전해지죠. 제가 오늘 우리 김금혁 보좌관 아침 방송도 봤는데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좀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게 마두로 대통령 같은 사람은 2013년에 집권을 한 사람이고 지금 13년 동안 독재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의 이력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버스 운전사예요 원래. 버스 운전사 출신인데 그 차베스가 1992년에 쿠데타를 한번 일으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해가지고 그때 변호를 했던 사람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의 와이프예요. 그 사람이 변호사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마두로 대통령도 그때부터 군인이었던 차베스를 알게 돼가지고 쭉 같이 지냅니다. 1999년에 차베스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두로가 고용노동부 장관 비슷한 걸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쭉 같이 성장을 하고 차베스의 후계자로 2013년에 차베스가 죽고 나니까 후계자로 이제 당선이 된 건데 이 마두로가 차베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저급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는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반짝했던 기간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차베스의 그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대다수였던 그 빈민들이 정말 최하층의 빈민 삶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다 그 정부 지원금 덕분이죠. 근데 차베스는 그 복지 포퓰리즘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왔냐? 마두로한테 토스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짬 때리고 갔죠. 짬 때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유가가 원래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원유 매장량이 1위인 국가인데 생산력으로 따지면은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생산되는 원유의 1%만 생산합니다.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차베스 때 미국이 들어왔던 그 원유 채굴 기업들을 다 내쫓고 이걸 국유화하면서 엄청나게 방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장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는 그 공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공기업화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차베스가 마두로한테 넘겨준 거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죠. 근데 마두로는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베스가 했던 복지 정책보다 더한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2014년부터 뭐 했냐? 돈을 거의 1년에 그 유통돼야 되는 그 통화량의 600%를 찍어냅니다. 매해. 그러다가 1700%까지 찍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2017년, 2018년 때가 가면은 베네수엘라의 그 물가 상승률이 160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냐? 2019년에 만 몇 %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려면 2달치 월급을 가져와야 되는데 월급이 이만한 마대짜리로 2개를 가져와야 스타벅스 2개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포퓰리즘과 이런 여러 가지 대동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했는데 베네수엘라 그걸 어떻게 메꿔왔냐? 반미 선동으로 메꾸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제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그리고 이 마두로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다 탄압했는데 그 탄압에 일선에 섰던 사람이 바로 마두로의 와이프였다.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때 검찰총장에 국회의장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쌓였고 여기에 뭐 마차도라든가 이런 야권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미국의 등을 찍은 건 결국 2024년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 얘기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는 이거는 25,000% 팩트예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검증을 해야 될 영역이고 검증의 영역이고 베네수엘라는 검증이 끝났어요. 거기는 그냥 다 그렇게 봐요. 저건 부정선거다. 왜냐? 상대방 야권 지도자를 감금시키고 못 나오게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투표장에 갈 때 누구 찍는지 딱 군인들이 가서 감시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선거야? 왜 해? 부정선거죠. 투표율이 32%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투표도 안 했고 인정도 안 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적당히 했으면 물러나라. 물러나. 삼선하지 말고 물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두로가 난 물러나지 않는다. 내 뒤에는 뭐 100만 대군이 있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여기에 마두로가 이제 통치자로서 이제 미국으로 유통되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여기 뭐 국방장관, 내무부 장관 뭐 줄줄이 다 엮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등장하고 나서 사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좀 마두로는 손을 좀 한번 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마두로 너는 나의 먹잇감이 되어라.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은 한 뭐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첫 번째가 부정 선거를 통한 장기 집권, 독재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마약의 온상으로 국가 자체를 만들어서 이게 범죄의 네. 그런 어떤 주도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가 경제 정책에 대한 폭망으로 민생을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거의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망가졌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하나 더 네. 추가할 수 있는 게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인데 네. 원래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그렇죠. 관계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차베스 때 2007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급부상합니다. 중국이 여기에 지금까지 얼마나 쏟아부었냐? 무려 85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베네수엘라에. 그러면 중국이 그 85조 원이라는 차관을 그냥 빌려줬을까요? 아니죠. 베네수엘라의 인프라를 장악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 영토 바로 앞에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고 러시아에 잠식당하고 있는 이거를 못 보는 거죠. 지금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1800년대 나왔던 그게 뭐가 있냐면 유럽이 더 이상 남미 정치, 아메리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네. 라는 그 독트린이 180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한 어떤 본격적 영향력과 이 땅의 주인은 나니까 프랑스, 영국 니네 꼴쩍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했어요. 나는 그 멀로 독트린을 따라가겠다. 남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의 앞마당이니까 러시아, 중국 관심 끊어라. 나가라 이거거든요. 이제 좌파 정부들 볼리비아 남았죠. 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남았죠. 브라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벌벌 멕시코 있죠. 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네 개 네.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작업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중 공산 국가들에 대한 어떤 견제구와 부조리를 좀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방금 우리 김구mek 보좌관 설명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전 좀 떠올라요? 국민 주권 정부예요. 최민희 의원이 오늘 예. SNS에 그런 걸 올렸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베네수엘라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구한 거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랑 비슷한 뭐 있어요. 그 사법 파괴하고 있고 대법관 그렇죠. 증원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폭등시키고 있고 물가 폭등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데칼코마니처럼 이재명 정부랑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사실 국가 체제 자체를 망가뜨린 걸로 치면은 뭐 30차례가 넘는 줄탄핵으로 야당 시절에 입법 폭거를 저지른 거는 둘째치고 우리 이재명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마두로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변인이요? 이재능 하기 위해서 대법관 증원하고 사법부 자체를 사실상 사유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는 사유재산도 사실상 부정하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맞죠. 하더라고요. 주택도 거의 배급제로 가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지금 그렇죠. 네, 경제 정책적으로도 지금 뭐 호텔 경제로는 그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베네수엘라도 주가는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환율을 비롯한 모든 경제 지표, 물가가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경제 폭망이 된 거고 결정적으로 이 친중 이재명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또 이제 중국을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된 중국, 하나된 중국을 지지한다. 라고까지 존중이 아니라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백악관에서 뭐 이걸 겨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김해공항에서 맞아요. 촬영한 사진을 배경으로 어떤 사진 한 장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사진이더라고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FAFO 이거 유튜브니까 예.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네. 저게 fuck around, find out이거든요. 네. 까불면 찾아서 계기는 죽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흑인들 네. 힙합 아하. 랩 가사 이런 거 많이 등장해요. 슬랭으로. 근데 전 이게 백악관 공식 트위터에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이 새벽 한 1시에서 3시 사이 그 사이거든요. 그 7시간 전에 누구 만났어요? 중국 대표단 만났어요. 맞아요. 중국의 중국 외교부 중남미 및 카리브해 담당 국장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중국 대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시간 뒤에 마두로가 체포됐어요. 네. 이 중국 대표단은 지금 얼마나 황당할까요? 못 나가고 있어요. 카라카스에서 아직. 카라카스 영공이 막혔거든요. 미군에 네. 장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만나고 난 뒤에
뭐 네가 중국과 만나서 뭐 할 건데 이러면서 체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두로 편에 서겠다, 마두로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맞아. 그거에 대한 성의 차원으로 대표단을 보낸 건데 네가 거기서 뭘 어떻게 지킬 건데 이러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네. 나서 이재명 대통령 방중이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가기 몇 시간 전에 굳이 그 수많은 수십만 장의 사진 중에서 김해공항 사진을 딱 골라서 네. 저 글을 올렸다라는 거. 가는 날. 네, 가는 날 올렸다라는 건 이거는 경고성 우리가 있다 봐야죠.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네.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경고성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 있고 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미국 가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안미 경중 없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또 그때 또 홀라당 까먹고 안미 경중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나라 군대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마두로 대통령은 온갖 그 경호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사상자 단 한 명도 없이 3시간 만에 작전 끝났습니다. 2시간 그런데 20분 맞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어떤 꼴이냐면 그 기재부가 국방부에 1조 8천억 원 예산 지급을 안 했어요. 아니 군인이 위병소에서 너무 총 들고 놀랍습니다. 지켜야지. 그 네. 위병소 군인한테 3단봉 삼단봉 들고 들고 있으라는 게 가라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게. 그 움직이면 쏜다라고 하는 네. 수하 구호 자체도 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이제 움직이면 쏜다가 아니에요. 네. 움직이면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수하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 북한에서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네. 있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사 이 분계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지고. 당장 작년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북한에서 거의 몇 날 며칠을 도주하다시피 내려와서 이 수하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귀순시킨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방 인력들을 향해서는 항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그런 룰 자체를 깨버리고 심지어는 이적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지금 드론 작전에 대해서도 지금 못하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마두로 체포 작전 같은 것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펼쳐지면은 사승자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상 네. 지금 김규혁 보좌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냥 대놓고 저격한 걸로 보이고 저 네. 정도면 뭐 세로 드립 이상이다. 세로 드립 이상으로 그냥 대한민국한테 해석이 보내는 필요가 메시지다라고 보고 네. 와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저는 이번에도 느낀 것이 예. 이게 그 정보통신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국무부에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 대북 방송 금지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이제 심각하게 당한다고 하면서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비판을 정말 거세게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중국 방문에 앞서서 지금 저런 메시지까지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예 미국이랑 이재명 정권 내에서는 더 이상 단절하고 뭔가를 가는 기대할 건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네.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지금 우리 3,500억 불을 미국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납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관세 15% 받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번 그 중국 방문 이후에 아마 관세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나 이런 걸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또 아마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 아마 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얘기가 나서 잠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이른바 김여정 항명법 만들었을 때 제가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미 국무부에 갔어요. 네. 미 국무부에 가서 북한 인권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미팅을 하면서 이런 법이 지금 한국에서 통과가 되고 있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김여정 항명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미국에서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는 그 라디오 매체들, 네. NGO들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 미국도 연관이 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국무부가 그걸 받아들여줘가지고 바로 공문을 쐈어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의도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 누군가는 이 DC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 보수 지지층 혹은 우리 보수 진영의 목소리와 미국 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이 주파수에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 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도 자초지종을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가지고 미국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그 세미나 요청이 와요.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법만 연구하는 싱크탱크들이 있거든요.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네. 저는 그래서 저한테 유학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은 거 아는데 가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도 사실 확실하게 15%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25%, 철강 50% 등 품목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관세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한미 관계가 우려스러운데 지금
하루빨리 야당이 좀 집안 정리 마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세를 그쵸.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 잡히는 이유가 다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져도 수출을 못하니까 벌어들인 외환은 없고 원화 가치는 낮아지고 환율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건 이런 생각이 주제에 들고요. 없는데 네. 북한에서 지금 노동신문도 오늘부터 아마 구독 가능하죠? 어제부터인가요? 이번 달부터 올해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아, 이게 1월 구독료가 1일부터구나. 매년 190만 원인가 예.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백만 원, 그러니까 매달 몇십만 원씩 내고 북한 노동신문을 그렇죠. 구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네, 라는 결국에는 거예요. 대북 네. 송금을 합법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190만 원이면은 네. 뭐 만 불을 만약 하게 되면 네. 1900, 1억, 10억, 100억씩 우리가 합법적으로 북한에다 대북 송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저 쌍방울 대북 송금 그 진짜 이재명 그 이재명 대통령의 네. 쌍방울 대북 송금도 합법화하려는 어떤 큰 그림이 아니겠냐? 야, 이 네. 부분 좀 잘라야 돼. 이거는 국내법으로 합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사실 국제법상으로는 대북 송금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적죄도 계속 특검이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제대로 수사도 못했는데 이게 이적이에요. 이적이라는 지금. 게 그 적을 이롭게 한다가 이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란이지. 네, 지금 적을 이롭게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거 앞으로 근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진짜 있습니다. 제가 네. 빡치는 게 뭐냐면 적을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예. 뭐 니들이 번속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화나는 건 뭐냐? 아니 이거 북한이 요구도 안 했어. 그러니까요. 알아서 지금 북한이 제발 그러네. 노동신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사이트 남한 국민들이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도 안 했어요. 북한은 니들이 노동신문을 보면 땡큐 이런 입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네. 해주면 북한이 기뻐하겠지. 그러면 우리랑 대화해주겠지. 이건데 북한은 이거 했어? 잘했네. 그 다음 거 이런 배째라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 아니, 그치, 두 개국가는 핵보유국 인정하는 거, 그리고 노동신문 읽어주는 거, 대북송금 금지하는 거. 네, 정동영이 공개석장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잘 지내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반헌법적인 발언 아니냐고요. 아니 어디 감히 북계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풀네임으로 부릅니까? 아니, 예? 이게 190만 원이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 우리나라랑 북한의 GDP가 4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190만 원이면은 아니 우리나라로 80배가 치면은 아니에요. 네. 80배가 그게 한 10년 전자료야. 지금 아, 그래요? 한 120배 차이 나요. 아, 그럼 뭐 거의 이건 뭐 전문직 네. 연봉 이상의 그런 고동료를 내고 있는 거네요. 그쵸. 한 명당. 네. 야, 이거 근데 사실 그 일반 시민들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정부에서 또 제휴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마다 네. 다 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제일- 한번 지켜줘요. 제일 좋아요. 웃긴 게 뭐냐? 감시해야 돼요. 제일 웃긴 게 심각한 뭐냐? 문제입니다. 국정원도 네. 지불해야 돼요. 아, 왜냐 국정원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의 특활비의 명목이 안보비거든요. 네. 안보비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 노동신문을 구독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초유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희 이제 오늘 이 헤드라인이기도 한데 청와대로 가자마자 뭐 이 사건 터지기 전이긴 하지만 뭐 지하 벙커를 먼저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좀 본인도 지금 많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뭐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마도로도 군사기지 안에서 두들겨 네. 맞아갖고 잡혀간 거잖아요. 그렇죠. 2시간 20분 만에.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 뭐 벙커 안에 있는다고 주한미군들이 제가 그 한미연합훈련의 통역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기지들이 뭐니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열리고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저 마두로 대통령이랑 동급으로 봐서 숙청하려고 찾아온다고 하면 네. 2시간 20분도 안 걸린다. 1시간이면 끝나요. 방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호 인력만 있는 것이지 청와대에 뭐 쫄았나? 군사 인력이 있지도 않아요. 뭐 국방부 근처라 그러면 차라리 예, 그런 군사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국방부 비투벙커 뚫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네. 오히려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근데 본인이 청와대로 또 갔고 청와대가 근데 또 지금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내부 시설까지 다 오픈이 됐었던 상황이라서 보안상의 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 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이고, 저희가 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세요. 그렇죠. 네. 즐길 수 그래. 있을 때 즐겨야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네. 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